믿기 힘든 반전이 시작됩니다. 미중 패권 다툼의 폭풍 속에서 오히려 순풍을 만난 한국조선업. 세계 최대 LNG 운반선과 20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차례로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강철과 불꽃으로 세계 1위의 배를 만들었을까요? 첨단 기술과 현장의 땀방울, 그리고 불굴의 협업 드라마가 펼쳐진 그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옥타비아 레인이며 미국 CNN 국제부 특파원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CNN 런던 지국의 비좁은 구석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출장 명령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제 한국 조선업. 즉시 출국. 가슴이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브뤼셀의 정치 현장도, 카이로의 시위 현장도 오래 취재했지만 조선소는 전혀 제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킨 후 천천히 내쉬며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스문의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서울의 저녁, 교통체증 속을 헤치며 달리는 택시 창가에 몸을 밀착하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좁은 골목 위에 번쩍였고 길가 식당에서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꽉 움켜쥔 제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큰 산업이라 하면 중국,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만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작아서 조선업 세계 무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왜 저를 이 먼 길로 보냈는지 알게 되리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강 위로 얇고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 때 저는 이민중 가이드와 함께 초고속 열차에 올라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이슬 맺힌 논이 반짝이고 멀리 산마루에는 안개가 모자를 씌운 듯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용접 불꽃이 튀고 거대한 선박의 철판이 하나씩 맞춰질 작업 현장을 상상하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울산 조선소에 도착하자 마치 또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이 숲을 이루었고 거대한 도크는 마치 협곡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작업대 그 위를 지나가며 안내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투박한 장화 소리를 따라 메아리쳤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은빛 푸른색으로 빛나는 군함의 선체가 반짝이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마치 숙련된 무용수처럼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민준 씨가 태블릿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백악관 집무실이 생생하게 비춰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을 극찬했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소를 언급하다니 제 의문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용접 작업자에게 돌렸습니다. 주황빛 불꽃이 작은 불꽃놀이처럼 사방으로 튀었고 차가운 강철과 닿은 쇳물이 쉬익 하고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짙은 보호 마스크 너머로 고개를 돌리고 용접봉을 떼어내며 걸어 나왔습니다. 선체를 따라 완벽하게 연결된 용접선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이곳에 서 있는 모든 배는 한국의 지난 스트러글과 앞으로의 희망을 실어 나르는 약속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지닌 작은 의심은 존경과 호기심이라는 강력한 불꽃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수첩을 덮고 민준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저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기사는 단순한 철과 못을 다루는 기사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단조해 나가는 한 나라의 이야기이자 작은 의심이 어떻게 위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전하는 이야기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호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가슴 속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울산에 있는 HD 현대의 가장 큰 도크를 처음 보게 될 테니까요. 시계를 확인하니 오전 7시 15분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깔끔한 흰 셔츠와 튼튼한 부츠, 그리고 이민준 씨가 제 의자 위에 놓아둔 밝은 안전 조끼를 걸쳤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저는 호텔 로비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따뜻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인 씨, 조선소의 심장부를 보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는 서울의 한산한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버스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배달 기사들이 상자 더미를 들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각 구운 빵과 배기 가스가 섞인 듯 은은한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톡톡 두드리며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우리는 KTX 고속열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푹신했고 창문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부드러운 밀림이 등 뒤로 전해졌습니다. 창밖 풍경은 금세 흐릿해졌습니다. 초록빛 들판과 낮은 언덕,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휴대폰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고 배달 라이더는 헬멧을 베개 삼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열차 안은 잔잔한 속삭임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편히 기댄 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첫인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차분하다라고 적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 울산에 도착하자 항구 위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드러났습니다. 굴뚝과 크레인이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승강장에 대기 중이던 전세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는 안전모를 쓴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확인하고 감독관들은 낮은 목소리로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콘크리트 가드레일이 늘어선 넓은 도로를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몇 분마다 철망 펜스 뒤로 거대한 조선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버스가 정문 앞에 멈추자 우리는 안전고글을 착용하고 호텔에서 입었던 조끼를 벗어 더 두껍고 강철 발가락이 있는 부츠로 교체했습니다. 민준 씨가 보안 배지를 리더기에 찍자 철문이 탕 하고 열렸습니다. 저는 경적이 울리고 크레인이 부딪히는 소리, 용접 불꽃이 쉬익 소리를 내는 소란스러운 현장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기에는 뜨거운 금속과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작업자들은 하나의 안무처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3번 도크 위 높은 전망대로 안내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거대한 크루즈선 선체가 마치 잠자는 고래처럼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선체는 선명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비계가 상처를 감싼 붕대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입에는 승객 5,00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5,000명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씩 바다를 건너는 노정이죠. 저는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이 배에 타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아이들이 갑판 위를 뛰어다니고 커플들이 노을 아래에서 사진을 찍겠지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가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7번 도크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는 해군 호위함이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강철 골조는 마치 거대한 바다 생물의 해골 같았습니다. 작업자들은 좁은 빔 위에 올라 높은 곳에서 볼트를 조이고 이음새를 용접하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용접 불꽃이 날아올라 유성처럼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창조의 힘, 치밀한 협업이 모든 것이 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현장 워크숍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엔지니어들이 부드러운 동작으로 움직이는 로봇 페인팅 암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의 프라이머를 고르게 바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도장된 패널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로봇 덕분에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 한 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술 전통 성공이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작업자들로 가득 찬 구내식당에 앉았습니다. 머리 위에는 강철보가 늘어서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김치와 밥, 뜨끈한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운 양념이 혹시 너무 강하지 않을까 고민하며 빨간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옆자리에 친절한 용접공이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 숟갈만 입에 넣어도 저도 모르게 활짝 웃음이 났습니다. 매콤함이 몸속까지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의심은 햇볕 아래서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 종사자들은 단순히 철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자부심, 혁신의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젓가락을 더 꼭 쥐는 걸 느꼈습니다. 이 현장의 맥박을 제가 느끼고 있기에 제 기사는 이 여정을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자리한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눈이 번쩍 떠졌고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전 6시 30분이었고 굽이치는 산길을 달리는 버스 아래로 옅은 파란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 절벽을 스치며 뿜어낸 소금기 섞인 물보라가 창문을 어루만졌습니다. 삼성조선소에 도착하자 저는 도크 11을 내려다보는 메탈 갱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아래엔 마철로 크기만 한 유조선 선체가 누워 있었고
표면은 벗겨진 채 강철 본연의 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선체의 갈비뼈처럼 드러난 프레임 위로 네온색 안전조끼와 헬멧을 쓴 작업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용접해주세요. 저 판자 맞춰주세요. 다시 한번 치수 측정해주세요. 저는 그들의 중얼거림이 들리는 듯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것을 완성하려면 모든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제 가이드인 한승호 엔지니어는 밝은 눈빛과 빠른 미소로 로봇 용접기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런 친구들이 자동 용접을 담당합니다. 저는 기계 팔이 용접선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완벽한 불꽃선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꽃이 주황빛으로 빛나다가 이내 회색 강철로 식어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추고 감탄했습니다. 한 번 실수가 나면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치 무결점, 피루엣을 선보이는 무용수를 보는 듯 강렬하고 우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승우 씨는 저를 도크 위 높은 컨트롤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조선소가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펼쳐져 있었고 주변 모니터엔 금속판의 온도, 용접건 각도, 일별 일정 등 실시간 데이터가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주 발사 관제실에 온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를 두드리자 기술자가 1초 단위로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로봇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경보가 울립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반짝일 경고등을 상상하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 QA 품질 검사 구역에서 용접사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초음파 스캐너를 이용해 선체에 균열이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는데 박지은 용접사께서 제가 프로브를 잡고 검사해 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강철에 프로브를 대자 부드러운 삑 소리가 났고 지은 씨가 설정을 조정해 다시 스캔한 뒤에 문제없습니다라고 안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순간 검사 과정에 이런처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며 돌풍이 불어와 먼지와 잔 스파크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서 폭풍이 온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승우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빨리 모든 걸 고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은 통제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작업자들은 장비를 결속하고 크레인은 천천히 안전 위치로 물건을 옮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긴장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실감나는 드라마 장면 같았지만 이것은 진짜였고 팀워크가 생명을 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바람과 싸우며 달려가는 사람들, 아기 요람처럼 흔들리는 거대한 선체를 담았습니다. 모든 장비가 안전하게 고정되자 승호 씨와 저는 강철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빗방울이 금속 지붕을 두드리며 탕탕 소리를 냈고 물줄기가 볼을 따라 똑똑 떨어졌습니다. 승호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폭풍은 자연을 상대로 싸우는 우리의 작업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는 이보다 훨씬 큰 폭풍도 견뎌야 하죠. 저는 차가운 기운보다 그 말의 무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버스로 돌아오며 저는 하루 만에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손기술과 첨단 기술의 조화, 마감 기한의 압박, 그리고 자연의 힘에 대한 존중까지. 제 노트에는 스케치와 인용문이 가득했고 제 머릿속에는 이미지와 감정이 생생히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현장과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도 이 세계에 함께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멀리서 들려오는 크레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 비에 젖은 옷이 아직도 축축했지만 설렘이 태양보다도 빨리 제 몸을 말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제도에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조선소 하나오션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부츠끈을 단단히 묶고 노트북을 챙겨 들고 부두 앞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나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고요해 보였지만 기계들이 멀리서 고동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경비원분들과 허리를 숙여 인사를 나눈 뒤 가이드인 최민서 엔지니어님을 만났습니다. 민서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옥타비아 씨, 오늘의 큰 행사를 보실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큰 행사요? 라고 묻자 민서님은 야드 저편에 있는 거대한 덮개, 구조물을 가리키셨습니다. 키 자르기 의식입니다. 제 심장이 한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키 자르기 의식은 배의 생일과도 같은 순간으로 주 빔이 처음 놓일 때 치르는 의식입니다. 영상으로는 본 적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철판이 쌓여있는 자갈길 위를 전기 카트로 빠르게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작업자분들은 잠시 멈추고 손을 흔들어 주셨고 알록달록한 헬멧과 조끼가 회색 야드 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캐노피 아래에는 키빔이 굵직한 지지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리보다 훨씬 두툼한 강철 빔이었고
새 파란색 페인트가 반짝이고 회사 로고가 흰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임원분들과 관계자분들이 설 연단이 그 위에 떠 있었습니다. 키빔 중앙에는 가위질을 기다리는 빨간 리본이 걸려 있었고 저는 숨이 멎을 듯 바라보았습니다. 이 빔이 20만 톤급 컨테이너선의 등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민서님은 저를 언론용 스탠드로 안내해 마이크와 카메라가 준비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술자분들은 음향을 점검했고 기자분들은 자리를 다투며 카메라 앵글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임원분들과 헬멧을 쓴 분들이 연단 위에 모이자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중에는 미해군 제독 한 분도 계셨는데 뉴스 사진으로만 보던 분이 직접 와서 한국 조선인들을 응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 민서님이 태블릿을 톡톡 건드리시며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하더니 새 알림이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윗을 남기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다음 달 한미 조선 파트너십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말이 마치 바람에 실려 야드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땅이 자랑과 에너지로 진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각 10시가 되자 숨겨진 스피커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이 황금색 가위를 잡자 카메라가 일제히 확대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다가 가위가 리본을 스치듯 자르는 순간 탁 하고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블루와 화이트 색종이가 하늘하늘 쏟아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올려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반짝이는 키빔 위로 색종이 조각이 춤추는 풍경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졸업식 같았습니다. 이어 대표이사님께서 콘솔의 버튼을 누르자 키빔을 따라 조명이 은은하게 켜졌습니다. 유압잭이 천천히 긁히는 소리를 내며 빔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고 작업자들은 긴장 섞인 숨을 삼키며 지켜보았습니다. 제 목이 따끔할 정도로 숨이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용접사분들이 토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플래카드에는 Together, Build the Future라는 문구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의심에서 경외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 미래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빔이 안전하게 자리 잡자 제독님께서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오늘은 한화와 삼성의 중요한 이정표일 뿐 아니라 양국 간 더욱 굳건한 유대의 시작을 알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작업자분들의 환호와 어우러져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민서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반짝이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이 순간이 우리의 꿈입니다라고 속삭여 주셨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저는 연단 아래로 내려와 환하게 웃는 작업자 무리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중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있는 용접사 박현우 씨에게 다가가 어떤 기분이세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는 장난스레 어깨를 으쓱이며 세 개의 선물을 하나 준 기분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답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스케치와 인용문,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제 가슴은 존경심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인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폭풍을 견뎌냈고 단단히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신뢰와 희망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거제도의 구릉이 뒤로 물러나는 버스 창문을 보며 이제 이 이야기는 막 시작되었으며 제 글이 이 교훈을 바다와 언어를 넘어 전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울산의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호텔을 나서 HD 현대 본사로 향했습니다. 다리는 무겁게 느껴졌지만 머릿속은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배를 만드는 분들을 만나는 날이니까요. 엔지니어, 용접사, 그리고 견습생들. 저는 유리문을 지나며 노트북을 생명줄처럼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민준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고 김서연 설계 엔지니어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서연님은 컴퓨터 화면이 줄지어 있는 밝은 공간으로 저를 이끌며 이게 다음 친환경 유조선 모델이에요. 지그재그 형태 보이세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화면에 다가가 파도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거예요. 항력을 줄여서 연료를 절약해 줍니다. 저희 대부분이 바닷가에서 자라서 바다의 기분을 잘 알거든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펜으로 노트북을 톡톡 두드리며 서늘한 바람과 구르는 파도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연님은 30년 넘게 이곳에서
일에 오신 베테랑 용접사 박진우 씨를 만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진우 씨는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침에 연습용으로 용접한 작은 금속판을 보여주시며 매일 이렇게 샘플로 연습합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진우 씨는 장갑 너머로 곱고 깔끔한 이음새를 손끝으로 스윽 만지며 우리 손녀가 왜 아직도 연습하냐고 묻길래 완벽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란다라고 대답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부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목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순한 말 같으면서도 평생을 담은 헌신이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파란 하늘 아래 견습생 무리와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선체 일부를 거울처럼 반짝이도록 닦고 있었습니다. 그중 이혜진 씨는 물을 뿌린 뒤 걸레로 슥슥 닦으며 웃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배우셨어요? 라고 묻자 진우 씨를 매일 보면서 배웠어요 라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직접 해보다가 100번은 실패했지만 진우 씨는 비난 대신 걸레 각도를 알려주셨어요. 그녀가 윙크하자 이 조선소는 기술뿐 아니라 지혜를 전수하는 장소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어서 저는 부두를 따라 걸어가 거대한 프로펠러가 물탱크 안에서 회전하는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화면으로 수압과 진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탱크는 폭포처럼 우르르 소리를 내며 노트북에 물보라를 튀겼습니다. 저는 노트를 보호하려 탁 덮었습니다. 최다선 엔지니어님이 다가와 휴지를 건네며 이 시험으로 프로펠러가 바다에서 수백만 회 회전해도 견디는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폭풍을 뚫고 나아가는 화물선과 그 끝없는 회전을 상상하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민준 씨와 저는 조선소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섰습니다. 크레인은 금속 거인처럼 우뚝 서 있고 드라이 도크는 황금빛 햇살 아래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작업자분들은 마치 행진하는 군인들처럼 줄지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분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한 제작자가 아니라 강철로 걸작을 만드는 예술가라는 사실이 선명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민준 씨를 계속 움직이게 하나요? 민준 씨는 배들을 훑어보다가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배마다 사람들의 꿈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 때요. 가족이 제외하고 물자가 나라를 살리고 과학자들이 바다를 탐험하고 잠시 멈추셨다가 내 손길이 닿은 배가 수평선 너머로 항해하는 걸 보면 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 듭니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조선소를 벗어나 미약한 색으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작은 어선을 보며 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홀로 앉아 노트를 펼치고 펜을 갈았습니다. 페이지마다 사실과 수치가 담겨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야기였습니다. 스승과 제자, 용융 금속의 불꽃과 인간의 친절이 튀긴 작은 불꽃들. 여정을 시작할 때 느꼈던 의심이 떠올랐고 이제는 팀워크와 혁신, 변함없는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단조해낸 나라에 대한 존경심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살포시 덮으며 다가올 내일을 떠올렸습니다. 세계 최대 LNG 운반선의 진수식을 목격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이야기가 배를 넘어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놀라움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날이 빨리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저는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 눈이 떠졌습니다. 심장은 마치 가슴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듯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세계 최대 LNG 운반선의 진수식 날이니까요.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부츠를 신고 카메라 장비를 챙겨 들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서늘했고 바닷바람에 엷은 소금기 냄새가 났습니다. 부두에 도착하니 조선소는 고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우뚝 선 배는 에메랄드, 그린과 흰색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와 엔지니어, 초청 손님들이 물가를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헤치고 물가 가장자리까지 다가가자 물보라가 얼굴에 닿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카메라를 쥔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그때 이민준 씨가 제 옆에 와서 뜨거운 커피 2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조용히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옆에서는 DJ가 잔잔한 연주곡을 틀고 있었고 Korea leads the future, Stronger Together라는 배너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켜지더니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 장교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다음 주 울산을 방문할 것을 기쁘게 발표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군중은 환호로 터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땅이 흔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3번의 종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 깔끔한 양복과 안전모를 갖춘 귀빈들이 선미 쪽 높은 연단 위로 올랐습니다. 그분들이 긴 빨간 리본을 잡자 카메라가 일제히 확대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다가 가위가 리본을 자르는 순간 탁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지어 블루와 화이트 색종이가 하늘로 쏟아졌고 풍선들이 새처럼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연속으로 촬영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수석 엔지니어님께서 번쩍이는 콘솔의 큰 빨간 버튼을 누르자 유압잭이 우르르 기계음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배가 기름칠된 레일 위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물이 선미를 감싸며 하얀 물보라가 일어났고 처음에는 조심스레 미끄러지다 점점 속도가 붙어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바닷물에 안겼습니다. 물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며 높이 튀었고 배는 살짝 기울었다가 다시 곧게 섰습니다. 부두에는 함성과 박수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많은 기획과 용접, 시험, 그리고 협업이 모여 이 찬란한 순간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배가 멀어지자 저는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친환경 선체를 설계한 서연님, 견습생들을 가르친 진우씨, 강철을 닦아낸 혜진씨, 거제도에서 불어온 폭풍 속에서도 모두가 힘을 모았던 장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제동님의 찬사까지 이 모든 순간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물으셨습니다. 저 작은 어선도 우리의 작업 덕분에 혜택을 받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물결 위를 부드럽게 가르는 작은 어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기 배 한 척에도 우리의 노력이 닿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침 햇살 속으로 떠오르는 배의 선수는 약속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경외와 존경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커피잔을 들어 조용히 한국 조선인들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두를 따라 걸어가며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인간의 손과 꿈, 그리고 연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떤 느낌이셨나요? 한국의 조선업은 규모로만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기술력과 사람들의 열정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엔지니어, 용접사, 견습생 모두가 보여준 헌신과 협력은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폭풍우를 헤치고 진수식 순간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은 한국 조선인들의 불굴의 정신과 혁신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한국의 도전과 성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